반갑습니다. 원불교 개교 표 중에 물질 개벽, 정신 개벽에 말씀하는데 개벽 사상의 중점은 생각하면 선천과 후천이 크게 한판 바뀐다는 말씀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 바뀌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선천과 후천이라고 해서 그 기점이 1924년인데 그럼 후천이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다른 세상이 물질이 발달된 세상이요. 엄청나게 밝은 세상인데 기점은 지금 1924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르게 골라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이 지금 10월 오늘이라는 날짜는 시작이 언제인가? 오늘 시작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벽 12시 지나서 0시 지나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오늘이라는 날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겨울에는 한 6시, 7시, 여름에는 5시, 6시. 그럼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바로 밝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0시에 캄캄한 거는 어젯밤에 캄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6시까지 이제 캄캄하고 5시까지는 캄캄해요. 그럼 선천 끝하고 후천이 시작이 어제가 끝나고 오늘이 시작했지만 오늘의 기점이 한 5시간, 6시간 지나가서 오늘이 밝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천이 1924년이니까 24년부터 바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낮에 한 12시가 가장 해가 많이 비죠. 그 더위는 하루 해가 12시 가장 많이 비치는데 더위는 2시에서 3시. 1년은 하지가 가장 햇볕이 많이 드는데 6월 21일인데 더위는 7월 20일부터 8월 한 15일까지. 그러면 여기 하루는 햇빛하고 더위가 2-3시간 차이가 있고 1년이라고 보면 여기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인하고 결과의 차이. 그러면 선천, 후천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일대급이라고 하죠. 일대급.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대급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반석급 계작업 그러면 사방 16km, 40리, 16km 큰 창고에 계자씨가 들어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하나씩 꺼내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 일대급이다. 엄청난 시간. 그럼 하루와 한 달이 주고받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차이가 있는데 선천과 후천이 개벽되어 있는데 개벽돼서부터 밝음까지는 하루는 너댓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는 밝음의 차이가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400-50년이고 400-500년 후에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후천의 법을 나는 건 세계적으로 400-500년이고 한국에서는 한 4-50년, 50년 이상 60-70년 지나면 법을 알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이런 차이와 같은 것 같아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종사님께 189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16년에 대각하시고 1943년에 열반하십니다. 근데 이 세계가 1914년에서 19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1941년에서 45년까지. 세계 대공황이 1929년. 그럼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어둡고 어두운 시대가 이 시대예요. 대종사님께서 다녀가신 것이 이 시대에 다녀가셨어요. 자,
하루를 우리가 보면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또 해지기 일몰 직전이 가장 밝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가 이것이 후천이 개벽되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 같아. 이건 선천 끝이고 후천 시작이잖아요. 여기 29년, 24년에 후천 시작했으니까. 그럼 우리 어머님들이 아침에 밥을 하러 일어나면 여름에는 한 4시, 5시 이전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아이들이 이제 7시 출근을 합니다. 겨울에는 6시나 5시, 6시 일어나면 8시쯤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일어나는 시간은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 아이들이 볼 때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하냐 그러는데 어머니 생각에는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못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가는데 밥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줘야 아침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밥을 먹고 가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요. 겨울에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 자야 되지만 그 시간에 어둡고 가장 캄캄하다고 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더 보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듣기를 부모님들이 딸을 낳으면 마당에다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그래요. 오동나무를 왜 심냐면 그 딸을 장성해서 키워서 결혼할 때 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정 살림에서는 한꺼번에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전에 나무를 심어서 길러가지고 딸이 여울 때 결혼시킬 때 이제 그걸 가지고 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심지 않으면 이 막 낳은 아이를 놓고 심지 않으면 아이를 결혼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도 그 오동나무 심은 거 못 봤고요. 농위에가 이제 양은 냄비, 노란 양은 냄비가 사이즈별로 큰 거 작은 한 세트가 딱. 그다음에 큰 밥솥도 있고, 또 밥통도 있고, 또 접시도 이렇게, 밥그릇도 이렇게 해서 틈틈이 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울 때 15년 내지 20년을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들은 영어가 못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영어를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언제부터 가르치냐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가르친다고. 저는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대학교 가려면 시험을 못 보겠더라고. 공부를 안 한 6년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가르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유치원 때 가르쳐. 제가 한 3주 전에 훈련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영어 어린아이들 언제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젊은 엄마 하나가 태교부터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유치원도 늦어서 태교를 한대요. 이게 어린아이를 임신했을 때 영어를 많이 듣고 영어를 공부해서 그것으로 어린아이가 공부를 해서 나와서 영어를 좋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는 영어가 유치원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가 20살에 대학 시험을 본다면 14, 15년 전에 영어를 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하라고 그래도 엄마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직 멀었는데 왜 지금부터 영어라고 하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것이 빠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언제? 20, 30년 후에 살아가는데 적어도 20, 30년 전에 준비를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어머니들이 개혁 안 한 것 같아도 부모님들이 자기 삶 속에서 그냥 그것이 젖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하루를 보면 2-3시간 전에 우리보다 일어나고 자녀 일생을 놓고 보면 15년 내 20년, 30년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유치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대학 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하면 부모들은 이제 속이 터지죠.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미리미리 해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어머니는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 대종사님께서 후천 개벽이 1924년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대종사님 같은 성자들이 후천 개벽 시대가 올 때 24년 지나고 30년, 40년, 아까 한국 해방되고 40년, 50년에 나와서 법을 내놓으신다. 그럼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셨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십 년 전에 태어나셔서 일을 하셔가지고 법을 내서 던졌어요. 1924년은 원기 9년입니다. 원기 9년은 원불교 총부가 세워진 해예요. 이때부터 교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농력, 봄에 씨를 뿌릴 때 언제 뿌리고 벼는 언제 하는 것처럼 이 성자들도 그 때를 다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1924년이 후천 개벽 시대라면서 어찌 일찍 법을 내놓으시고 법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보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암흑 시대였지만 이 암흑기에 내가 법을 내서 던져야 후천 개벽 시대가 오면 이 법을 가서 공부를 해서 그 시대에 그에 맞게 공부를 해서 나가지.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저희 원불교가 여성교육자가 원계 12년, 원계 13년에 원계 12년에는 공타원 이공전 법사님이 출가하십니다. 아니, 공타원 조전권 법사님께서 출가하십니다. 19살에. 공타원 조전권 법사님은 전주 기전여학교를 입학하십니다. 아버님이 조송광 법사님이시죠. 기독교 장로시죠. 근데 공타원님이 전주 기전여학교를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는데 가정이 다 안 되니까 1학년을 다니고 이제 쉬십니다, 집에서. 쉬는 과정에 아버님께서 대종사님을 뵙고 있는 건 찾아서 뵙고 총보러 와서 상황을 쭉 보고 공부 좀 하고 내가 출가하겠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원기 13년은 용타원 김영신 법사님이 출가하십니다. 이열에는 경기여고를 졸업하시고 서울에서 구타원님이 이모시에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이모님하고 대종사님 뵙고 계시니까 이성각 할머니이십니다. 거기서 만나서 뵙고 출가를 서원하십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볼을 많이 다치셔서 여기 상처가 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전주교당 다니는 이어른이 전주교당 교무님으로 계셨어요. 여기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시고 많이 웃으시면서 굉장히 설법을 잘 하셔서 저희들이 설법을 많이 받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른들이 여성교육자를 이렇게 받아서 기르시면서 하셨는데, 그 여성교육자를 그냥 그분들이 출가한다고 받으셨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여성교육자 시대가 오고 남녀 권리 동일이 돼서 여성교육자 일할 수 있다는 세상을 보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처음에 그전에는 그냥 여성이 그 차별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공부를 시켜서 똑같이 성직자 맞네, 거기에 대한 중심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요즘에 생각하면 제가 그전에 그 시골에 논을 이렇게 지나가면 햇볕이 쨍쨍이 쪼이고 있는데 농부가 등에다 그 약통을 메고 벼에다 약을 주고 있어요. 농약을.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지금 여기에 뭐 해충도 없는데 왜 무슨 약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마가 개고 나면 습기가 많은데 햇볕이 쨍쨍 한 2, 3일 지나면 멸구가 해충이 많이 생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화생이잖아요. 습도가 있고 열이 있으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게 습도가 장마가 져서 많이 있고 습기가 높은 데다가 햇볕이 온도가 높으면 이제 생기니까 그러기 전에 약을 치는 거예요. 근데 멸구가 생기고 해충이 다 생긴 뒤로는 약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2, 3일 후에 멸구가 생긴다 알기 때문에 약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보니까 그 양배추, 저희들 시대에는 게 배추, 김치 담는 배추는 많이 봤지만 양배추는 밭에 이렇게 심은 걸 많이 못 봤어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양배추를 많이 먹으니까 양배추를 쭉 심었어요. 그 배추 밭이 좋으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이제 보러 와가지고 보니까 집 주인 보고 그 배추밭을 잘 살펴보니까 거기가 이제 무당벌레가 있어요. 무당벌레는 등에 새카만데 빨간 점이 있어서 참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참 예쁜 무당벌레가 있다. 그러고 집어내니까 그 양배추를 농사 짓는 분이 어디가 무당벌레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당벌레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쁜데 그러냐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여기에 생긴다는 것은 진딧물이 생긴 거다. 근데 진딧물이 한번 번지면 이걸 배추를 쓸 수가 없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약을 하는 거예요. 그 양배추 농사 짓는 사람은 진딧물이 생긴 무당벌레가 생기는 거 알기 때문에 무당벌레가 있으면 진딧물 있는 걸 진딧물을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무당벌레를 보고 양배추는 양배추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원리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여성교육자를 원계 12년, 13년이면 이게 1928년, 27년, 28년입니다. 그러면 1927, 28년은 한일 합방 시대고 엄청나게 여성들이 무슨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어디가 서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이런 시대가 아닌데 그분들이 오시니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교육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실 때는 이 후천 개벽 시대 돌아온 시대는 여성 교육자가 일어나서 공부를 해서 훈련을 시키면 남성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으시기 때문에 여성 교육자를 기르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이 맞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도 성공을 한 거죠. 만약에 그냥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출가해서 그냥 가르쳤다. 그래서 도수가 안 맞으면 안 크는 거예요. 그 제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농부들이 밭에 논에다 농사를 짓서 밭에 농사 지을 때 절기를 보고 그걸 알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서 먹는 음식이 있고 가을에 뿌려서 먹는 음식이 있고. 근데 봄에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상추고 뭐 씨앗을 뿌리면 큰 것을 먼저 이렇게 솎아서 먹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더 크니까. 근데 가을에는 배추를 씨앗을 뿌리고 나면 적은 걸 쏟고 큰 걸 남겨놓더라. 왜냐하면 길러서 김장을 해야 되니까. 철에 따라서 같은 그 채소 야채를 심어도 속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선천 후천의 측량 기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여성 교육자를 기르신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성 교육자 길러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앞을 보셨기 때문에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코마네치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성 교육자를 많이 기르셨어요. 많이 기르시고 열심히 기르시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여성 교육자가 교도님들한테 대접도 못 받았을 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도 이 남자 목사가 성직자인데 어떻게 여성 교육자가 무엇을 한다고 원불교에서는 저렇게 여성 교육자만 많이 기르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불교에서도 여성 교육자가 하면 제가 교도들이 여자가 뭐 강의하는데 뭐으로 가냐 여자가 설교는 안 간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아마 근데 지금은 그 불교가 비구니가 다 계시지만 비구니는
큰 절의 주지를 잘못하고 한 10여 년 전에 그 총무원에서 여성 문화부장 하나 뒀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불교에서는 비구니가 큰 그 법설을 하시고 그러지를 잘 못합니다. 수녀와 신부도 수녀는 사목이 아니에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냥 성직자를 도와주는 수사, 일반일을 하는 사람. 수사하고 신부하고는 차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살던 그런 의식으로는 원불교에서 성직자를 똑같이 만들어 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원불교에서는 여성 성직자를 미리 만드는 그게 교육을 시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르고 기독교도 목사가 많이 여성 목자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원리를 알고 일을 하셨지 그냥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중에 선택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아온 시대를 보는 그 기점이 아까 얘기대로 세상이 어둡지만 새벽 4시, 5시 어머니가 일어날 때 캄캄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한두 시간 후에는 반드시 날이 밝아서 애들이 학교를 가고 남편이 직장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캄캄하게 일어나서 밥을 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아까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걸 알으시기 때문에 법을 내놓으시고 후천의 측량 기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리석게 생각했던 왜 조금 늦게 나오셔서 법을 좀 펴시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던 건 다 안 되고 그 어머니가 아침에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는 것처럼 대종사님께서는 한 판이 바뀌는 시대에 있어서 내가 이 시기에 나와서 이 법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세대에 나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이제 요즘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수가 다 맞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나 산에 있는 절이 도시 동네 속으로 나와 있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꿔서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현대 돌아오는 세상에 맞는 법으로 일을 하고 하시고 계시고 법을 내놓으신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보통급식 계문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가 있어요. 피우지 말라. 제가 이제 50여 년 전에 출가를 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합반을 해요. 2, 3, 4학년 합반해서 대종경 강의를 받듭니다. 숭산, 박길진, 박광전. 광전. 이분은 대종사님의 장남이시죠. 이분이 이제 원광대학 총장으로 계셔서 열반하셨는데, 강의를 이제 대종경 강의를 제가 직접 받들었는데, 근데 이제 회의가 늦으시거나 출장 가시면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 칠판에 나와가지고 딱 써요. 뭐라고 썼냐면, 종교와 인생. 종교는 인생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인생은 종교를 신앙하면서 더 보람있게 잘 사는 것이다. 그렇다.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나씩 내놓고 합니다. 그때 할 때 이제 무엇을 했냐면, 보통 식계문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를 딱 써놔요. 그래서 남학생 선배들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남자들을 교화를 하려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를 이렇게 계문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50여 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좀 다른 상황이죠. 우리가 농경시대를 벗어나려고 남자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때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그 양반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교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밖에 나가 사람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내 일도 하고 그러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잘 못 만나니까 이제 서로 담배를 하나 주고
나도 하나 피고 또 담배 불을 붙여주고 또 그 담배불로 내 담배를 비추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성씨가 뭔시요, 고향이 어디요, 뭐 학교는 어디 나와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만나서 말하기 참 어려운데 왜 이걸 여기다 넣냐. 그때는 아마 남자분들이 90% 이상 담배를 피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인생을 그 직장을 잘 다녀야 되는데 사람이 종교 때문에 인생을 잘 살 거냐, 인생을 살자니까 종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그러면 안 되면 특신금이나 상장부터 살짝 숨겨놓으시지 보통 것부터 넣어놓으셨으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을 막 하다 여자 학생들이 이제 막 말을 하면서 아니 대종사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지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남학생 선배들이 아 그러니까 우리는 출가를 했으니까 다 지키지만 교주님들한테는 이걸 좀 달리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생각할 때 대체 대종사님께서 특신금이나 상등금에 넣으시지 꼭 보통금에 넣으셔가지고 그 계문을 할 때 보통금부터 읽는데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 다녀 비행기를 13시간, 14시간 타고 다니면 옷에 담배 냄새가 많이 배는 거예요. 교도님들은 저희들 앞에서 담배를 안 태우니까 그렇게 그 담배 냄새가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행기 타고 다녔는데 담배를 못 피우게 됐어요. 또 식당에 가니까 또 담배를 못 피우게 됐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휴게소에 가보니까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담배 피우는 지역이 따로 조그마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회사에서 전부 다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해서 보통 식계문을 지키기 위해서 다 안 피는 건 아니니까. 휴게소에서도 뭐 이 법조문 때문에 안 피우는 거 아닌데 어떻게 전 세계가 담배를 피우는 지역보다도 담배를 안 피우는 게 훨씬 많아요. 담배를 안 피우고 사는 게 훨씬 행동이 편안하고 의학적으로도 차차 의학적으로 수명이 행복한 삶이 안 돼. 본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도 안 좋고 이웃에게도 안 좋은 것이 이제 이것이 그렇게 됐어요. 그냥 담배를 만들어가지고 담배를 또 이렇게 꼭 피우는 사람은 피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 우리는 대종사님 법을 원불교 교도가 돼가지고 또 저희들 같은 출가를 많이 하고 또 교도를 많이 제가 교도님도 교화를 하시고 출가 교무도 교화를 해서 교화를 많이 하면서 법을 지켜서 이 세상이 보통 50개를 잘 모두를 지키게 만들어가지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까 새벽에 1시부터 지나서 2시, 3시, 5시가 지나고 6시가 지나면 아침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듯이 돌아온 시대는 담배를 피우면 되지 않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대학교 가면은 영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듯이 돌아온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담배 피우지 않는 공부를 시켜서 그런 사회에 적응시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교도가 돼가지고 법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종상이 내놓으신 이 모든 법은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돌아오는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고 행복한 낙원 세계를 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법을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나는 놀고 싶지만 부모님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20년, 30년 청년 시대와 중년, 장년 시대를 잘 살 수 있도록 법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종사님께서 후천개벽이라는 새로운 개벽 세상에 맞는 법을 내서 1916년 돼가가지고 던져주셔서 법을 실행하도록 하셨으니까 그 법대로 실행을 하면 돌아온 세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세상에 맞는 인격을 형성하고 그 세상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 교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벽된 후천 개벽에 맞는 법을 내놓으신 것이 법이다. 이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대종사님 법에 대한 신뢰도나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900 세상에 1차 대개대전, 2차 세계대전 아주 어려운 시대에 다녀가신 뜻도 알겠고 그렇게 그때 법을 주신 것도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 법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대종사님은 어떤 어른이신가에 대한 측량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년이 후천 개벽 시작이지만 오늘 하루도 1월 1일 날 시작했지만 아니 0시가 지나면 시작을 했지만 5시, 6시가 해가 뜨돼서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시기가 돼서 초기에 1대급이 시작하는 1924년은 후천개벽의 기점 아닙니까? 1924년 기점에 나온 법을 지금 2023년인데 한 100년, 지금 100년이잖아요. 100년, 23년이니까 100년 좀 지났는데 100년 지나고 이 법을 공부하고 200년, 300년 전에 공부를 하면 아까 대학 20살에 대학 시험 볼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태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시대에 잘 살 수 있는 인격, 잘 살 수 있는 정신력, 잘 살 수 있는 낙원 세계를 사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측량 기점이 여기에 두었다는 말씀을 그것을 수훈 선생께도 다음에 이제 그 궁을가라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최수훈 선생께도 갑자년이 후천의 기점이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아까 그 우리가 손흥민이를 많이 좋아하는데 손흥민이를 보고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어떤 지도자가 지나가면서 아, 저 사람 잘하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아, 어느 나라에 누가 있는데 가가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찾는 사람은 그걸 알고 싶어요. 또 알아줘요. 제가 이제 7살짜리 어린아이가 기타를 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잘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본인이 기타를 달라고 해가지고 연습을 해요. 잘 열심히 어떻게 연습하냐면 컴퓨터를 틀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 막 찾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그 기타 쳐는 그 어떻게 음반을 구해가지고 그걸 놓고 피아노를 아니 기타를 쳐가지고 그 천재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그 프로그램에서 하나 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잘한다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그걸 찾아가지고 멀리 있어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훈 선생님도 최수훈 선생님도 공부를 하시다가 아 그런 사상의 흐름을 보시고 그 기점을 알으시는 거예요. 야 후천개벽이 이때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나 누가 아는 사람이 아무개 어디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 또 아무개 어느 사람이 그렇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든 면에 그렇게 합니다. 모든 면에.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저는 성자들은 그래서 그것이 같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 사람도 전라도 어디에 누가 잘하고 경상도 어디에 누가 잘하고 이걸 알거든요. 알고 싶은 사람은 그 찾아서 알아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년이 그렇다는 거 추운 쌤도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제 선천 후천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원점을 알고 그 기점을 알고 아는 사람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이 토트넘의 주장이 되고 그 연봉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의 제2의 손흥민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손흥민까지 잘할 수 있는 후배 지금 잘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정우영이 정우영이라는 사람이 제2의 손흥민이라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일컫는 거예요. 근데 정우영이라는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인데 2명이 있어요. 둘 다 해외에서 했으니까 지금 한국 K 리그에는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하나는 30대 하나는 25인데 이번에 그 아시아 게임 가서 7골 8골 골 득점 1등 했잖아요. 이 사람이 25인데 이 사람이 제2의 손흥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기점을 놓고 이것이 이렇다 하는데 그것이 꼭지점이 여기가 있는데 꼭지점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다는 거 아는 것은 축구를 아는 사람이 손흥민이를 이렇게 처음에 그 전에 이강인이라고 그랬다가 또 누구라고 했다가 제2의 박지성도 있고 제2의 차범근도 있는데 지금 제2의 손흥민이는
지금 현 이번에 아시아 게임에서 8골 넣은 그 사람이 제2의 손흥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앞으로 지금은 정우영보다 잘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조금 세월이 더 지나가면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손흥민이가 잘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자들은 다니면서 그렇게 점을 찍을 수 있다. 그 말은 맞다. 그렇게 하면 수훈 선생도 갑자년을 후천의 기점이라고 보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이게 천지가 계획되는 걸 아까 어느 말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대산영 목사님 말씀을 정신 세력, 정신의 힘과 물질 문명의 발달의 관계로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아주 크게 변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들었던 남녀 세계, 남녀 차별하고 지금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남녀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뒤바뀌어요.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굉장히 다르게 바뀌어지는 것이 이 선천과 후천의 바뀜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개벽이에요. 개벽. 그것이 그 변화의 폭, 발전의 폭,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개벽이라고 말합니다. 그 개벽 사상의 첫 1월이 1924년이다. 갑자년 이전은 선천이고 음시대이고 갑자년 이후는 후천이고 양시대다. 이것이 이제 이어른들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새벽 0시를 지나서부터 오늘이고 0시 이전이 어제다. 그래서 어제 밤하고 오늘하고 오늘 0시 이후고 0시 이전을 어제라 하는 것처럼 1924년 이전을 선천, 1924년 1월 이후로 후천, 이것이 양시대다. 근데 양시대면 바로 밝은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오늘이라는 날에도 0시부터니까 세월이 지난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밝은 것처럼 양시대도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빨리 못 알아보는 게 선천 후천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거기서 거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1년이 사시잖아. 사계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봄에서 여름 가는데 우리가 환절기라고 그래. 절기가 바뀐다. 여름에서 가을 가는 것도 또 환절기지. 저희가 요즘 환절기가 좀 지난 환절기 있는데 환절기라는 건 어떤 시대냐면 여기 겨울, 봄이 있고 여름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름이 완전히 되기 전에는 봄 같은 날씨하고 여름 같은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름이 되는 거예요. 제가 환절기, 지금도 가을이지만 아침, 저녁에 조금 두터운 옷을 입고 낮에는 좀 벗어도 여름같이 시원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환절기에는 봄에서 여름 가는 환절기에는 봄옷과 늦봄과 초여름과 늦겨울, 그러니까 초봄이죠. 초봄하고 봄하고 그다음에 여름하고 이것이 옷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좀 추울 때 입는 옷, 그다음에 봄에 입는 옷, 여름에 세 가지 옷이 나와요. 이게 제가 이제 철이 적을 때는 추우면 금방 두터운 저고리를 입어요. 또 그냥 또 더 더우면 또 금방 더운 옷을 입어요. 그러면 이 봄에서 여름 갈 때 저고리를 조금 춥다고 두터운 옷을 입으면 한 번, 두 번 입으면 여름이 되어버려요. 이게 철을 알면 지금 좀 추워도 여름으로 가는 추위이기 때문에 그 늦봄에 입는 그 두터운 옷은 안 입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입고 또 빨아야 돼요. 빨아서 다시 세탁해서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있고, 그다음 여기 그 가을, 여름에서 가을 들어갈 때도 그런 계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천인지 후천인지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겹쳐져 있어야 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박태선 장로교가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새시대의 주세성전 대종사님 법은 아무래도 그렇게 안 커요. 그래갖고 시온이라는 그 양말이나 이런 걸 그것도 굉장히 사업도 잘 되고, 막 박태선 장로교 사람이 꽉 차서 박수 치면서 막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커질 줄 알아서 우리는 그때는 작았고. 근데 그 종교가 지금 없어졌어요. 원불교는 그때는 아주 작았지만 지금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공존해요. 우리 원불교 시작하는 것하고 박태선 교육 잘하는 것하고 시작. 그러니까 이것이 그 후천, 선천에 있었던 종교가 큰데 그것하고 우리 후천에 생기는 종교 이것이 엇갈려 있으니까 어느 것이 맞은지를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큰 것이 어떤 것이고 진짜 작은 것이 어떤 것이고, 글쎄 아까 제가 봄옷이 맞는지 여름옷이 맞는지 그 구별 못하듯이, 이 종교도 맞고 이 종교도 맞고 우리 것은 작은데 어떤 것이 옳을 것인가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것이 선우천이 아까 환절기처럼 우리 시대가 지금 이것이 맞는 거지, 이 법이 맞는 거니 저 법이 맞는 거니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후천 개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시대고 양시대가 구별이 잘 안 나는 것은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산종목사님이나 대종사님, 수원생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음시대는 신계, 음부계에서 이 현실을 지배해요.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도깨비라고 밤에 이제 한밤중에 1시, 2시, 12시 지나가면 사람한테 굉장히 시달리고 왔다는데 아침에 가면 없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다니면서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다녔다는 사람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허공법계에 있는 그 음부계에 있는 그 허령들이 장난을 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요. 근데 돌아온 양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걸 힘을 못 써서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온 시대에는 사람이 음부계를 장악한다. 이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보시는 분들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시는 분들이 보시고 그걸 준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대단연구사님께 저희들 보고 적공으로 한 30년을 해야, 10년을 해야 네가 조금 다 달라지고, 10년을 더 하면 옆에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고, 30년을 해도 세상에 너를 조금 알아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년, 15년, 20년 동안 가르치고 길러야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정진해서 이런 개벽 정신이나 정신의 문명, 이런 문명을 잘 알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한 20, 30년 공을 들이는데 그 말씀이 맞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공을 들이면 그것이 밝게 알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지고 안 알아져요. 아까 말씀대로 허령으로 공부를 하면 허한 세계가 열리고, 정심으로 공부를 하면 바른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동네에 살아도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무리들하고 놀잖아요. 그 무리들하고. 공부 안 하고 노는 무리도 있고, 공부 안 한다고 다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좋아하고 어떤 면으로, 어떤 방면으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조금 이것이 선우천 교육이나 개벽사상이 좀 어렵더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이 물질개벽, 정신개벽 시대 대종사님 오셔서 새로운 법을 내놓으신 의미, 또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되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공부에 정신이 되고, 이제 음과 양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음시대, 양시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크게
대룡산이 기점을 잡은 선우천의 측량 기점이 1924년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